의사들이 전립선과 사정에 대해 당신께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주제가 너무 민감하고 부끄럽고 무엇보다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이 뭐냐면요. 끝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예전엔 나왔는데 요즘은 양이 너무 적어서 이게 정상인가 싶다. 이 말을 먼저 꺼내는 60대 남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안에서는 이 이야기가 요즘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요, 그냥 나이 들면 그렇지 뭐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느낌은 왔어요. 절정까지 갔어요. 근데 팬티를 내려다보면 휴지에 묻은 게 거의 없습니다. 혹은 아예 영인 날도 있습니다. 그 순간 드는 생각. 나 고장난 건가? 남자로서 끝나는 건가? 말은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자존심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정낭, 호르몬, 복부 비만, 혈당, 약물, 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생기는 현대 60대 남성들의 조용한 유행병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여러 나라의 비뇨의학과 동료들과 함께 수술하고 진료하면서 본 60대 남성들의 공통 패턴이 있어요. 선교근 있습니다. 발기도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첫째, 전객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둘째, 어떤 날은 끊겨버리는 느낌, 즉 무정액 사정처럼 거의 안 나오는 날이 섞여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들어보세요. 혈압약, 특히 베타 차단제나 이뇨제, 당뇨약, 인슐린 저항,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보내는 생활, 나도 모르게 늘어난 복부 비만, 이제 그리고 그냥 늘 피곤한 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 이건 단순히 남성성의 문제를 넘어서 몸이 보내는 건강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전객이 안 나온다, 줄어든다. 는 건 배관 끝에서 보이는 신호일 뿐, 그 뒤에 있는 전립선이라는 밸브, 정낭 탱크, 호르몬 엔진, 혈관이라는 배관 전체가 지쳐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루카 카르미냐니입니다. 전립선 레이저 수술과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수천 명의 남성을 진료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수술방에서는 막힌 전립선이라는 밸브 세한을 레이저로 정밀하게 깎아내서 다시 흐름을 열어주는 일을 하고요. 진료실에서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50대, 60대, 70대 남성들을 매일 만납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창피한데요.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전객의 양 문제가 아니라 나는 아직 남자인가? 파트너에게 실망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의사끼리 쓰는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전객 공장, 배출 밸브, 배관 같은 현실적인 비유로 세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바꾸면 다시 흐름을 회복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10년, 20년의 남성 건강과 친밀감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복의 곡선을 어디까지 끌어올릴지는 결국 본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객 공장을 한번 눈앞에 그려보겠습니다. 전객의 대부분은 어디서 나올까요? 많은 분들이 고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고환은 정자를 만드는 공장이고 전객의 대부분은 전립선과 정낭에서 나옵니다. 이 전립선은 제가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출 밸브를 겸한 펌프, 정낭은요, 농축된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절정 순간에 고환에서 출발한 정자가 관을 타고 올라와 정낭 탱크에서 나온 액체, 전립선에서 분비된 액체와 섞여 배출 밸브를 통과해 밖으로 나옵니다. 이 전체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양도, 압력도, 느낌도 제대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60대에 들어서면 몇 가지 큰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지 성욕의 호르몬이 아니라 전립선과 정낭, 고환의 작업 지시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시서가 약해지면 공장도 느려집니다. 둘째, 고혈당과 인슐린 저항. 흰쌀, 국수, 빵 중심 식단, 달달한 간식이 쌓이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립니다. 혈당이 계속 높으면 몸 안에서는 만성염증이라는 작은 불이 여기저기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전립선과 정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불이 오래 타면 조직이 부어오르고 점점 딱딱하고 둔해진 공장으로 변해갑니다. 셋째, 신경과 근육의 반사회로 약화. 사정이라는 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골반저 근육, 사정 근육, 신경이 리듬감 있게 탁탁탁 수축하는 아주 정교한 반사입니다.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운동 부족이 계속되면 이 신경과 근육이 마치 오래 안 쓴 펌프처럼 힘이 빠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느낌은 있는데 마지막에 밀어주는 힘이 없다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약물까지 더해집니다. 베타 차단제 같은 혈압약, 일부 항구울제, 전립선 비대증 약 중 일부는 사정 경로를 약하게 만들거나 전객이 거꾸로 방광 쪽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이걸 역행사정이라고 하죠. 겉으로 보면 끝까지 갔는데도 거의 안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일부가 방광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세포 수준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정자와 전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24시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고혈당, 흡연, 스트레스, 수면 부족, 노화가 겹치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지쳐버립니다. 산화 스트레스, 즉 녹슨 철 같은 상태가 되면서 에너지 생산이 떨어지고 정자 생성도, 전객 분비도 출력 저하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끝까지 가는데 총알이 안 나간다. 방가소에는 당겼는데 탄창이 비어 있거나 총열이 막힌 느낌. 이게 바로 전립선, 정낭, 신경, 근육, 호르몬, 약물, 대사질환이 한꺼번에 만든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내가 평소에 먹고 마시는 것들도 이 사정력에 영향을 줄까? 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제 일이 많은 60대 남성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는 것들 중에서 사실은 사정력을 갉아먹는 숨은 방해꾼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흰쌀국수빵 중심 식단. 나는 기름진 거 안 먹고 그냥 밥하고 국수만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흰쌀과 흰 밀가루는 소화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급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확 올라가면 인슐린이 확 분비되고 다시 떨어지면서 혈당 롤러코스터가 생깁니다. 이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 복부 비만, 만성염증이 따라옵니다. 그 결과 전립선과 정낭의 미세혈관, 신경들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둘째, 액체 당분,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 달달한 커피, 탄산음료. 주스니까 과일이잖아. 건강하지 않나? 문제는 과일에서 섬유질을 빼고 당만 액체로 마시면 혈당이 더 빨리, 더 높게 치솟습니다. 이 액체 당분은 혈관 내피를 공격합니다. 혈관 내피는 우리 몸의 강의 제방 같은 곳입니다. 여기가 상처나고 딱딱해지면 전립선과 정낭, 사정 근육에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혈류가 줄면 전객을 만들고 밀어낼 힘도 줄어듭니다. 셋째, 저지방을 믿고 먹는 가공식품과 트랜스지방. 저지방이라고 써있는 쿠키, 마가린, 튀김류. 이 안에는 종종 트랜스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정자막을 딱딱하게 만들고 남성 호르몬 합성을 방해합니다. 호르몬이 줄고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정자도 전객도 질이 떨어집니다. 넷째,
저염 식단을 한다며 전해질까지 과하게 줄이는 경우, 혈압이 높다고 해서 소금을 극단적으로 줄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한 소금은 문제지만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은 전기 신호의 필수입니다. 사정은 근육과 신경의 전기 신호가 정확히 오가야 가능한데 전해질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이 신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도한 카페인 알코올. 이 커피, 녹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진한 커피를 여러 잔 마시고 밤에는 술로 마무리하면 몸은 탈수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전객의 대부분은 물입니다. 몸이 탈수되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생존에 꼭 필요하지 않은 물 사용입니다. 즉, 전객량이 줄어듭니다. 알코올은 또 간을 지치게 하고 테스토스테론을 떨어뜨립니다. 여섯째, 건강한 술이라고 믿는 맥주와 콩 과다 섭취. 맥주는 에스트로겐 비슷한 작용을 하는 성분과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콩도 적당량은 좋지만 과하게 먹으면 일부에서 여성 호르몬 유사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복부 비만, 에스트로겐 우세가 오면 남성 호르몬과의 균형이 깨지고 사정력도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믿고 먹던 것들이 오히려 전객 공장을 망가뜨리고 있었구나.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르 중요한 건 깨달음 이후의 선택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전립선이라는 밸브와 정낭 탱크를 눈앞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왜 어떤 분들은 줄기가 약하고 중간에 끊기고 거의 안 나오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음경 뒤쪽 깊숙이 방광 바로 아래에 전립선이 있습니다. 이 전립선은 요도를 가운데에 끼우고 있는 도넛 모양의 기관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립선은 소변과 전객이 지나가는 배관을 감싸고 있는 밸브를 겸한 펌프입니다. 그 옆 뒤쪽에는 정낭이라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건 농축 저장 탱크입니다. 전객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절정 순간에는 고환에서 올라온 정자가 정관을 타고 와서 정낭 탱크에서 나온 액체 전립선 액과 섞입니다. 그리고 전립선이라는 펌프가 탁탁탁 수축하면서 밸브가 열리고 요도라는 배관을 통해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이 커지면서 가운데를 지나가는 요도와 사정 통로를 압박합니다. 배관 안쪽이 좁아지는 겁니다. 이때 생기는 현상, 소변은 가늘고 약한 줄기로 나오고 사정은 압력이 떨어진 느낌, 중간에 끊기는 느낌이 됩니다. 여기에 골반저 근육과 사정 근육이 약해지면 문제는 더 심해집니다. 원래는 절정 순간에 골반저 근육이 리듬감 있게 수축하면서 끝까지 밀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약해지면 한두 번 움찔하다 말아버리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못 밀어내는 사정이 생깁니다. 또 하나, 아까 잠깐 언급한 역행 사정. 이건 양갈래 수도관을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한쪽은 밖으로 나가는 관, 다른 한쪽은 방광 쪽으로 연결된 관입니다. 원래는 방광 쪽 밸브가 꽉 닫혀 있고 밖으로 나가는 관만 열리면서 전객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방광 쪽 밸브가 헐거워지거나 이대 약물 때문에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전객 일부가 혹은 대부분이 거꾸로 방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밖으로는 거의 안 나오니까 무정액 사정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조금 보이시죠? 이건 단지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밸브의 문제, 탱크의 문제, 배관의 문제, 펌프의 문제, 전기 신호의 문제, 연료의 문제까지 복합적인 시스템 고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과 약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출 라인에 쌓인 찌꺼기를 비워내는 겁니다. 첫 단계, 지금 당장 끊거나 줄여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늦은 밤 과식과 야식, 특히 기름진 고기, 튀김, 술과 함께하는 야식은 밤에 교감신경을 과하게 흥분시킵니다. 교감신경이 밤새 과흥분 상태가 되면 전립선과 골반혈관이 수축하고 전립선 우혈이 생깁니다.
전립선이 붓고 딱딱해지면서 밸브 기능이 더 나빠집니다. 가능하다면 옛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까지 기름진 음식과 과식을 줄이고 야식 밤술은 특별한 날만으로 줄여보십시오. 둘째,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 의자에 앉아있는 건 골반과 전립선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인 압박입니다. 특히 딱딱한 의자, 자동차 운전, 오래 앉아있는 취미를 가진 분들에서 전립선 우려이 심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기서 실천 팁 하나. 30분에 한 번 2분에서 3분만 일어나 골반을 풀어준다. 타이머를 맞춰두셔도 좋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가볍게 걸어 다니고 골반을 좌우로 돌리고 허리를 펴고 엉덩이에 힘을 줬다 풀었다 해 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전립선 주변 혈류를 살려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과도한 음주 흡연 당분. 이 세 가지는 전립선과 혈관, 신경을 동시에 공격하는 삼총사입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 4주간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보십시오. 이 매일 마시던 술을 이틀에 한 번으로, 한 번에 마시던 양을 반으로, 단 음료를 물이나 무가당차로 바꾸고 담배는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넷째, 중요한 안전 가이드. 혈압약, 심장약, 전립선 비대증약, 항구울제 등 일부 약이 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혼자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약을 끊다가 심장이나 뇌혈관 쪽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정이 너무 약해졌다 혹은 안 나온다는 걸 솔직하게 담당 의사에게 말씀하시고 대체약이나 용량 조절이 가능한지 상의하십시오. 진짜 용기는 숨기는 게 아니라 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찌꺼기를 조금씩 비워냈다면 두 번째 단계, 전객 공장을 다시 깨우는 보건 프로토콜로 가야 합니다. 첫째, 영양. 전객과 호르몬을 만들 재료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필수입니다.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 예를 견과류, 달걀, 적당량의 붉은 고기. 이런 것들이 테스토스테론과 정자막, 세포막의 재료가 됩니다. 또 아연, 셀레늄, 비타민 D,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이 좋습니다. 굴, 해산물, 계란 노른자, 견과류, 버섯, 적당한 양의 유제품, 녹색 채소들. 복잡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색깔 있는 채소 플러스 좋은 단백질 플러스 좋은 지방을 매 끼니에 조금씩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수분. 전객의 원료는 결국 물입니다. 하루 종일 커피와 차만 마시고 물은 거의 안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하루에 최소 1.5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서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특히 오후와 저녁에는 너무 늦지 않게 적당히 마시고 잠자기 직전에 과도한 수분 섭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골반저 근육과 사정 근육 운동,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에 힘을 줘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 중간에 한번 멈춰 보십시오. 그때 사용하는 근육이 바로 골반저 근육입니다. 이 감각을 기억해 두고 소변 볼 때가 아닌 평소에 항문을 조였다가 3초 유지, 3초 쉬기를 10번. 이걸 하루에 3세트 정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느껴져도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아, 여기 힘이 생기는구나 하는 감각이 옵니다. 이 근육이 바로 사정 순간의 전객을 밀어내는 펌프입니다. 넷째,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 골반 주변 근육이 뭉쳐 있으면 혈류가 줄어듭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양쪽으로 천천히 넘기기,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리고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기기.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루 5분만 해보십시오. 걷기 운동도 좋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하루 20분부터 30분까지. 이건 전립선뿐 아니라 심장, 혈관, 뇌에도 동시에 좋습니다. 다섯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밤에 깊이 잘 때 만들어집니다. 수면이 5시간 이하로 줄어들면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고 사정력도 약해집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7시간 전후에 수면을 목표로 해보십시오. 잠이 안 올 때는 스마트폰 대신 책,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샤워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비뇨의학과에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경우 레이저 수술이나 다른 시술로 배관을 넓혀주면 소변 흐름뿐 아니라 사정감도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르몬이 많이 떨어진 경우 전문의의 평가 후 적절한 호르몬 치료나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옵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적의 한 방을 찾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나에게 맞는 조합을 찾는 겁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작은 변화들. 이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사실은 큰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대 이런 질문이 남으실 겁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달라질까?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설명드리는 회복 시간표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2주. 야식, 술, 당분을 줄이고 물을 늘리고 조금씩 걷기와 케겔 운동을 시작하면 몸이 전보다 덜 무겁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보다 조금 더 개운하다. 이런 느낌이 먼저 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점부터 아침 발기가 조금씩 돌아오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둘째, 4주. 이 생활을 4주 정도 유지하면 사정감이 예전보다 조금 더 강해진 것 같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중간에 끊기는 느낌이 줄어든 것 같다. 이런 변화를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객량도 아주 조금씩 서서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셋째, 3개월. 3개월 정도 꾸준히 이어가면 몸 전체의 에너지, 수면, 혈당, 예대 혈압까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는 사정의 질뿐 아니라 나는 다시 내 몸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완벽한 회복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쌓이면서 90일 뒤에는 전혀 다른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를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갑자기 완전히 무정액 사정이 되었다. 사정 시 통증이 심하다. 소변에 피가 보인다. 소변 줄기가 갑자기 심하게 약해졌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악화, 드물게는 전립선암 같은 더 큰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 그게 용기가 아닙니다. 진짜 용기는 선생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입을 여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이에 당신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표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도권 회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정보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첫 번째 큰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나이는 밸브를 조금씩 굳게 만들 뿐 흐름을 완전히 막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야식을 줄일 것인지,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골반을 풀어줄 것인지, 물을 한 잔 더 마실 것인지, 케겔 운동을 시작해 볼 것인지, 담당 의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내 볼 것인지, 내 몸의 흐름을 다시 열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국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혼자 고민하고 있을 남성분이 떠오른다면 부끄러운 주제라고 덮어두지 말고 한번 이걸 들어보라고 조용히 건네주십시오. 이런 정보가 차일리천 누군가의 자존감과 부부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오늘도 조용히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이라는 밸브도 정낭 탱크도 혈관과 신경도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더 길고 더 건강하고 더 자존심 있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